블룸버그에서 발표하던 달러 네. 지수는 6개 통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캐나다하고 엔화를 제외해놓고 보게 되면 유럽 통화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그러네요. 스위스 프랑도 들어가 있죠. 네, 유로. 그래서 스웨덴 크로넨가 이런 거 네네네.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유럽 상황이 저렇게 안 좋은 얘기는 결국 그 유럽 통화 가치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고 달러 자체가 결국은 이제 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좀 그래서 지금의 달러 강세 흐름 자체가 뭐 영국 쪽에서 막 노이즈가 나오면서요. 네.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영국이 뭐 사실 IMF 가지 말라는 그 보장이 있냐 그러면서 유럽 상황에 자꾸 막 그 뭐 신용 위기 리스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평가하면 될까요? 뭐 지금 당장 뭐 유럽 재정 리스크 우리가 이제 2010년 초반 때 이제 네. 유럽 재정 리스크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몇 군데 조금 내관 자체는 조금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영국에서 사실은 처음 이제 비춰진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에너지 충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아까도 제가 이전 뭐 파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영국의 물가가 9% 뭐 거의 10% 가까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뭐 지금 모든 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경기라든지 뭐 이러한 또 모기지 어떤 시장 자체가 상당히 흔들흔들 거릴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국채 매도로 사실은 이어지면서 영국의 또 파운드 가치로 사실은 급락을 시켰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영국 사태가 사실은 이렇게 또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브렉시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에 브렉시트 결정이 사실은 되긴 했는데 네. 실제 영국이 EU를 탈퇴한 거는 2021년 1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은 워낙 이제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풀고 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돈도 안 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세도 올라가고 사람 이동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관광객도 잘 이제 네. 이러한 영향이 사실은 영국 경제에 사실은 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에서 나오면서 영국이 독자적으로 힘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체력이나 이런 게 안 된다.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허브 역할을 사실 영국이 했었는데, 네. 뭐 아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도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제가 영국을 이렇게 뭐 깊게 들여본 부분들이 아니라서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영국 하면 사실 딱히 떠오르는 산업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네. 사실 뭐 브리티시 페트로, BP 이외에는 사실은 뭐 금융기관 제외고, 금융기관도 사실은 암도 영국이잖아요. ARM. 예. 많지 않죠. 예. 그래서 그리고 영국의 그러한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만큼 물론 네. 이제 세계 뭐 이번 영국 그 여왕의 그 장례식을 보게 되면 상당히 네. 여전히 그 파워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좀 과거의 어떤 영광 뭐 영광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자산 가치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죠. 두드러지는 어떤 영국의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쫙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저렇게 EU를 탈퇴한 것 자체가 과연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다 정치적인 리스크로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유럽에 이제 뭐 정치 구조 자체가 그죠? 쉽게 막 총리가 안 되면 내려오고 바꾸고 이번에도 새로운 총리가 되면서 뭐 시대를 좀 글로벌리 역행하는 얘기를 막 했다가 헛발질하면서 또 아니라고 해서 네. 그런 게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브렉시트도 약간 그런 예, 쪽으로 맞습니다. 예. 갔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감세 안 했더라면 뭐 미국에서 감세 안 했더라면 되게 환호를 했겠죠. 예. 근데 영국에서 감세안을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럼 이번에는 실망을 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감세안이라는 게 경기적인 어떤 그 효과보다는 지금 영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7, 80년대 영국병이라는 얘기를 네. 그때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영국 내에 지금 조금 퍼지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번 감세 조치, 물론 철회를 했긴 했지만 그 감세 조치가 결국 자극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금 쪽에 그 영국 연금에서 뭐 그 LDI라고 하죠. 부채 네. 투자 이러한 것들의 어떤 부작용 거기에 따른 마진콜 뭐 이러한 것들이 전상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국제 금리도 올리고 파운드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결국 이제 파운드 가치가 저렇게 등가 1달러와 1대1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국 펀더멘털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부채 리스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정부 부채 규모를 보게 되면 GDP 대비 한 13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많다라는 네.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영국이 그렇게 과거와 같은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경제는 아니고 항상 이러한 취약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유럽하면 이탈리아를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오히려 영국이 그러한 측면에서 온 취약성이 상당 부분 좀 보이기 시작을 했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그러한 것들이 뭐 에너지 문제와 맞물리면서 좀 영국의 좀 위기 자체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영국 그 신용등급 내리지 않았나요? 전망 내렸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내관이 되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뭐 또 CDS 프리미엄 오르고 이런 것들이 막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뭐 최근에 영국 CDS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영국 이제 금리라든지 파운드의 또 이제 위기를 조금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 드는 것이 이제 CLO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기업들 대출해준 걸 가지고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화상 상품 얘기 들으니까 좀 뒷골이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프라임 보기에는데 네. 요번 같은 경우 미국도 그렇지만 기업들 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등급들이 낮은 회사들한테 이제 저금리로 이제 저금리는 아니죠. 미국 서프라임이 이제 신용이 안 되는 가게들에게 담보 대출 해줘서 문제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대출해 주는 거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파생 상품을 이제 뭔가 팔아는데. 좀 유사한 느낌이. 네,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러한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랑 경기도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부도에 대한 위험이 사실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CLO라든지 이러한 쪽의 시장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커졌다라는 부분 자체가 또 다른 이제 뭐 영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지속이 되고 경기의 흐름 자체가 더 악화되면 그 부분 자체가 또 다른 금융시장의 또 신용 리스크를 좀 자극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뭐 지금 금리 문제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이게 내년에도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럽의 기업들 자체가 당연히 안 좋겠죠. 네. 그러면서 뭐 연쇄적인 어떤 그런 부작용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제목을 이제 잡았는데 데탕트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데탕트가 화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냉전 시대에 이제 뭐 화해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인데 지금 각국에서 보면 이 데탕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유럽도 이제 데탕트가 필요하고 미중 간에도 데탕트가 필요한 것 같고 미국과 사우디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갈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국주의로 너무 빠지다 보니까 뭐 공급망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갈등이 너무 심화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완화가 돼야 전반적으로 뭐 정책적인 공조도 사실 좀 나올 수 있고 뭐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너무 한 방향으로 조금 이제 갈등 관계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 뭐, 그것은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돼야 금융시장이 조금 또 경기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뭐, 금융시장이 항상 이렇게 좀 잘 해봐 하는 거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역방향으로, 위기 방향으로 갈 때까지 가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불안한 거고요. 그러면 뭐, 가뜩이나 유로화 가치도 지금 이제, 패러티가 깨진 상황인데 파운드마저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답은 달러 강세도 쉽게 꺾이기 어렵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단순하게 해서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자체, 뭐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달러 지수는 6개 통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캐나다하고 엔화를 제외해놓고 보게 되면 유럽 통화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스위스 프랑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웨덴 크로넨가요 뭐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유럽 상황이 저렇게 안 좋은 얘기는 결국 그 유럽 통화 가치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고 달러 자체가 결국은 이제 또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좀 그래서 지금의 달러 강세 흐름 자체가 뭐 미 연준이 뭐 스텝을 좀 전환하면서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유럽 문제 자체가 결국 계속 확산된다라고 하면 달러의 어떤 뭐 킹달러로 뭐 최근에 갓달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흐름 자체는 계속 좀 지속이 될 여지도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달러에서 킹달러에서 갓달러라고요? 네. 갓 좋은 얘기를 좀 찾고 싶어서 가다 보면 계속해서 꼼꼼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재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디서 좋은 얘기를 좀 찾아볼까? 중국의 소위 이제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당대회는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수렁으로 가는 중국의 어려움이 될 것인가? 그 얘기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